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출소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심층 라이브에서 다뤄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고요.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군요. 이제 3일 뒤면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조두순 출소를 손에 꼽고 있다는 것이 정말 불안감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조두순은 최근에 포항교도소에 있다가 이 서울 인근의 교도소로 이제 극비리에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조두순을 어떻게 귀가시킬 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유튜브 등에 조두순에 대해서 보복 폭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어떤 것은 뭐 7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좀 법무부나 경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이제 취재진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또 많이 몰릴 것을 예상을 해서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또는 시간은 비밀에 붙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에 사고를 좀 막기 위해서. 네, 그렇죠. 정말 출소가 코앞이에요. 그런데 양재열 변호사님, 아니 조두순이 출소를 코앞에 두고 성적으로 뭐 이상 행동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또 충격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사회적 관심사가 쏠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 같이 수감됐던 동료 수감자의 좀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서 문제가 좀 그런 면이 커진 없지 것 같습니다. 않군요. 얘기하신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부분이 CCTV나 뭐 TV 전파를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부에서 그건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다라고 했고요. 또 뭐 발구propag을 1시간에 1000개씩 하면서 뭐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연령도 연령일 뿐더러 그게 너무 과장이 돼 있다라는 게 본부의 주장입니다. 본인이 보복당할 걸 우려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요. 생각해보시면 1시간에 1000개의 팔굽혀펴기 저는 태릉 선수촌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걱정이 안 되는 상황은 또 아닌 게 아시다시피 뭐 전과 17범이고요.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도 40점 만점에 27점, 29점 거의 이건 연쇄살인범 수준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막 진짜 영화나 소설에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의원님께서는 조두순 출소 후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 조두순이 이제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그리고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이제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집중적인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도 불구하고 성적 일탈성이 매우 크고 그리고 재범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아서 조두순이 얼마나 재범 위험이 높은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두순이 출소 후에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 이 부분에 또 많이 관심들 갖잖아요, 변호사님. 예, 기존에 뭐 살던 곳에서 일단 다른 곳으로 이주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신고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촘촘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방범망을 한 주거지 1km 정도를 요즘 이제 경찰이 여성 안심구역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거지 1km 정도를 그걸로 지정을 했고요. 또 이 보호관찰관이 이 1대1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관찰관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는 경우는 아닌데 조두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찰을 하기로 했었고 주 4회 대면 조사도 하고 있고요. 매일 생활 상담도 하기로 해서 24시간 모니터링만은 빼놓지 않겠다라는 게 경찰국 법무부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 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또 이 재범 문제가 수시로 불거지면서 좀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관련된 영상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강원도 춘천의 상가 건물 CCTV인데요. 잘 보시면 한 남성이 가위를 이제 발목 쪽에 대는가 싶더니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남성의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잡기까지 11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전자발찌의 범죄 예방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런 좀 논란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계속해서 끊고 도망가 저질렀다. 버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래서 관리 감독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어떤 점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네. 사람들이 많은 거 이렇게 보셨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 369명의 범죄자들의 그런 범죄 발생 장소와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이렇게 일일이 대조를 해봤더니 약 54%, 157명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1km 이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고요. 33%는 이제 100m 이내에서 저질렀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전자감독 제도의 어떤 허점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당장 또 잡힐 것 같은데 그렇지가 네. 않아요. 당장 잡히는 사람들은 반이 안 되고요. 22.9%나 4주 이상 넘어서 잡혔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이 수사 당국과 그리고 전자감독 당국이 이제 철저하게 공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자발찌 위치 추적 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통상 조두순에게는 감독관 한 명이 전담으로 붙는다고 하지만 네. 사실 통상 감독관 한 명당 관리해야 될 범죄자의 수가 17명이라고 들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건 현실이잖아요. 이런 인력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OECD 평균이 10명인데 예. 우리나라가 17.3명이죠. 이제 인력 부족 문제도 사실은 좀 심각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반드시 잡힌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 검거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을 이제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파견을 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그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정보가 필요하면은 이제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범죄가 일어났을 때 아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거. 네. 그것이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검거 시스템을 확립시키는 데도 이제 기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잡힌다는 걸 좀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고. 네네. 조두순 같은 경우도 감시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여론도 들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대처, 화학적 거세나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집행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오죽하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찾고 네.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성충동 약물 치료가 2011년부터 도입이 돼서 지난 한 9년 동안에 지금 49명이 이런 치료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는 2009년 9월에 이 형을 선고를 받아서 이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2011년부터 이 도입이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이 검사가 명령을 하긴 하지만 반드시 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인권 침해 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또 약점이기도 하고요. 여론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이거 하는데 1년에 한 500만 원 가량이 드는데 그렇게 네. 비싸요, 이게? 범죄자에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를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여론도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일부 의견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뭐 이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그냥 조두순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해달라. 그러니까 뭐 보호 수용하자. 네. 국민청원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네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아예 그냥 조두순을 격리하자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과거에 사회보호법이라고 있었죠. 보호감찰, 보호감호 제도를 이제 골자로 하는 제도였는데 이제 이중처벌의 문제 그리고 또 인권 침해 요소가 네. 있다고 해서 2005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해서 다시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난 11월 26일 날 정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가지고 대체 입법 방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 침해 요소를 좀 과감하게 덜어내고 그리고 보호 수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형태의 그런 새로운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주중에 그 우리 법사위원 중에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이 벌어졌던 게 2008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년이 12년. 흘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뭐 이와 관련해서 출소를 앞두고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12년은 뭐하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느냐, 대비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제도적인 개선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주 미흡한 게 사실이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떤 입법 강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